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12월 1일 금요일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약간의 뭐 좀 변곡점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코스피의 어떤 단기 조정 가능성이 조금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시황관이 뭐 확 달라진 건 아닙니다. 일단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시황을 볼 때 사실 뭐 많은 걸 보지만 그래도 가장 조금 저에게 잘 맞는 거는 일단 수출인 것 같아요. 수출입 현황과 그다음에 OECD 경기 선행지수를 좀 중요하게 보고 그다음에 이 금리를 좀 보긴 하지만 이 금리를 사실 이 금리도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음, 조금 시장이 반응을 좀 다르게 하다 보니까 이 금리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좀 확인하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일단 보면 선행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 이 빨간색이 여기요. 잘 안 보일 잘 안 보이나요? 자, 조금 크게 볼게요. 크게 보면 빨간색이 G20이고 이 파란색이 한국인데요. 아무튼 시장은 이 경기 사이클을 볼 때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OECD 선행지수인데 아무튼 한국은 한국이나 그러니까 한국 지수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만 이렇게 따로 뗀 겁니다. 뭐 중요한 나라들 빼고 봤을 때 일단은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사이클이 그래도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것. 근데 다만 조금 예전에 제가 그 박스권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긴 한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국 것만 좀 놔두고 볼까요? 한국 것만 좀 놔두고 보면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여기 지수 100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요 100을 이 넘어가는 이런 구간들이라면 상당히 이제 정말 한번 주식 한번 열심히 해보자 뭐 이런 마음이 정말 들거든요. 근데 우상향 하더라도 이 100 아래에서 움직이는 우상향은 조금 그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이 우상향을 이렇게 이 100일 이 100선을 경기 확장을 이 기준이 이 100을 넘어간다면 코스피는 박스권을 뚫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요걸 못 넘어간다면 수출이 증가하더라도 한국 증시는 박스권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12월 1일 수출입 동향이 나왔는데 빨간 줄은 코스피이고 파란 줄은 수출 금액이거든요. 증감률입니다. 근데 이 수출 증감률이 박스권을 돌파해서 올라가고 있지만 코스피가 더 못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어떤 사이클이 확장되는 구간에서는 이 코스피가 치고 나갈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00을 이 100선 아래에 있을 때는 숫자 100 아래에 있을 때는 그렇게 코스피가 힘을 많이 받진 않는 것 같더라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아무튼 다시 그래도 정리해보면 선행지수라든지 수출입 금액이 우상향한다라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긴 합니다. 매우 긍정적이긴 하지만 박스권의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코스피를 봤을 때 그때 제가 업종 차트를 좀 이렇게 보여드렸던 적이 있는데 요 파란색 선은 121선입니다. 요 121선을 돌파하는지에 대한 여부, 그 다음에 요 RSI가 과열이 들어가는지를 좀 보자라고 했는데 이번 주는 아무튼 실패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긴 합니다. 근데 좀 중요한 것은
이 위에 보이는 요 보조 지표가 요렇게 상단에서 걸치고 이렇게 밑으로 빠지는 이런 모습이 나오면 조정이 대략 한 달 정도짜리 조정이 나오는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좀 이렇게 보면은 한번 볼까요? 과거에도 좀 보면 너무 길게 하니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최근 것만 이렇게 놓고 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 구간에서도 코스피가 좀 조정 이후에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고, 여기서는 시장이 전환됐으니까, 이 과열권 이후에 전환됐으니까 이 조정이 나왔지만 깨지지는 않는 이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사실 음, 과열권이 들어왔다면 여기에서 조정이 조금 짧게 그렇게 깊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과열도 안 되는 상황에서 조정이 나온다라는 것은 이 전저점을 위협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도 좀 들긴 하는데요. 그래도 다음 주까지는 그래도 좀 볼 필요가 있고 S&P 500이나 나스닥 다우 역시도 단기 조정 가능성이 매우 큰 자리로 보입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보면. 그래서 조금 주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이 금리도 여러 가지 느낌이 있겠죠. 뭐냐면 이렇게 보면은 CPI가 쭉 떨어지는, 그러니까 과거에 여기 이전에 좀 한 5년 전으로 볼까요? 이렇게 CPI가 이렇게 쫙 올라갈 때 금리의 방향과 어, 그 CPI가 내려갈 때 금리의 방향은 에 따라 이게 다르거든요. 그리고 실적 사이클이 돌아나가는 구간에서의 금리를 올리느냐 내리느냐, 사이클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리를 내리느냐 올리느냐에 따라 다 이게 다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지금은 물가가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물가의 이슈보다는 이제는 금리를 내릴 때에 어떤 큰 이슈가 발생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금리라는 이슈를 좀 제하고 어떤 경기 사이클의 관점에서만 좀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행히도 수출입 금액과 경기 사이클은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하락할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지금 미국이나 나스닥은 다 과열권에 들어갔거든요. S&P 500 그 RSI가. 근데 한국은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게 어떻게 동조화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지금 상당히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 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그러니까 12월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한 1, 2주 정도가 의 방향이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보진 않는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일단, 단기적으로 코스피는 조정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가치평가 기준 요거 설명하기 전에 저희가 뭐라고 할까요? 뭐, 중장기 정도? 의 어떤 매매 패턴 하나와 단기 혹은 단타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최근에 첫 번째 텔레그램, 두 번째 텔레그램에서 이렇게 계속 그냥 보여드리긴 하는데 회원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해봤는데 요 단타에 대해서는 좀 매우 힘들다. 차라리 없는 게 속편하다. 안 하긴 하지만 자꾸 보면 신경 쓰인다. 라는 쪽 이야기도 많고 저 역시도 많은 테스트하는 종목들 중에서 이렇게 이 텔레그램에 올리는 종목들은 보다 안 올리는 종목들이 수익이 좋아서 저도 참 애매합니다. 이걸 다 올리자니 부담되고 너무 바쁠 것 같고 그래서
얘를 좀 이렇게 좀 줄이고 예전처럼 그냥 하나로만 하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하는데요. 어, 아무튼 다음 주까지 고객분들이랑 좀 많이 더 통화해보고 만약에 정말 그냥 하나만 집중하자라고 하면 하나만 좀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치평가 요구에 대한 거를 조금 살짝 말씀드려보면 별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렇게 이게 최근에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좀 바꿨는데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 예전에는 어떤 종목을 설명할 때 저의 의견과 어떤 차트의 모습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마지막에 어떤 리포트나 뉴스를 이렇게 붙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리포트나 뉴스는 아예 보지 않고 여기 짧은 몇 줄짜리 저의 어떤 생각만 이렇게 좀 보신다는 말씀을 하셔서 순서를 바꿨습니다. A라는 종목이 있으면 일단 뉴스라든지 리포트를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저의 어떤 짧은 생각. 근데 요거를 두 가지로 가치평가, 그러니까 가치 투자자 혹은 추세 추종하는 투자자 이 두 부류로 나눠서 이렇게 표현하자라는 생각을 해서 요건 요렇게 했습니다. 심플하게. 이것도 사실 저의 어떤 뭐 의견들이 너무 길어지면 선입견이 또 생길 수 있으니까 그냥 저는 아주 심플하게만 올리기로 마음을 먹었고 지평가라고 이렇게 올리고 나서는 요 다섯 개 있잖아요. 요 다섯 개를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뭐냐면 이 가운데 적정 주가라는 게 이렇게 있을 거고 그다음에 매수 가격, 매도 가격 이렇게 있을 거면 가치평가자라면 주가가 여기를 터치하면 이 가격대를 터치하면 매수하고 요 정도 올라오면 조금 매도하고 요 정도 올라오면 더 매도하고 뭐 완전 매도할 수도 있고 조금 뭐 보유할 수도 있긴 하는데 요 선을 그어 놓은 거고 그다음에 이 과매수 구간 여기 과매도 구간은 아주 극단적인 시세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까지 간다면 여기 때는 거의 뭐 반드시 매도해야 하는 뭐 이런 것을 설명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조금 나눠 보면 이 적정 주가를 사이에 두고 여기가 적정 주가이면 요 사이는 다소 저평가인 구간, 여기는 다소 고평가인 구간, 그리고 이 위에는 고평가. 요 선 넘어갔을 때는 완전히 과열, 여기는 저평가. 이 아래 내려가면 완전히 과열된.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해놓은 요 선을 이렇게 가치평가상 숫자로 정해서 이렇게 적어 놓은 거고, 예를 들어서 현재가가 24,800원인데, 이 매도 가격이 근처에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치평가자들은 여기에서 매수해야 되는데, 현재가가 여기라면 매수가 좀 꺼려지겠죠. 그죠? 그리고 가끔, 성장주들을 투자하다 보면 PBR이 어느 정도인지 감을 못 잡고 그냥 막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적어도 7 이상은, 7 이상 되는 애들은 가치평가하는 단계에서는 조금 매수가 어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투자자들은 요 정도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차트 추세 추종하는 분들이라면, 어, 그런 거 보지 않고 좋은 회사가 정배열됐다면, 그거는 관심 종목이겠죠. 그죠? 계속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좀 나눠서 해놨습니다. 근데 좋은 회사가 싸면서 정배열되면 제일 좋겠죠. 근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런 애들은 좀 흔하지 않더라. 라는 것. 뭐 예를 들어서 하나 더 보면 코미코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어, PBR이 낮고 그쵸? 현재 코미코가 한 6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다소 고평가 정도 다소가 아니고 고평가에 위치해 있는 거죠. 여기 고평가. 그죠?
요, 요 구간에서 보면. 근데 차트로 보면은 아주 이쁘게 정배열이 탁 돼서 이제 가는 이런 정도의 모습. 근데 제가 요거를 같이 적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뭐 고평가 과열 뭐 이런 선들이 쫙 있지만 이걸 다 빼고 어 제가 생각하는 저평가 아니, 적정 주가와 고평가 저평가 영역이 있을 때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고평가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진짜로 큰 시세가 나온 애들은 여기서부터 조정을 받고 쫙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가치평가로서는 계산이 안 되는 영역이지만 여기서 이만큼 올라가는 그 힘보다 여기서 이만큼 올라가는 게 훨씬 더 멀리 길게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이 적정 주가라고 하는 애들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일정 뭐 오늘 여기서 평가되는 이 가격들이 있겠지만 또 한 달 후에는 이 가격들이 그때보다 더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고 보시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정리해 보면 음, 수출 금액이라든지 선행지수라든지 이거는 일단 우상향이라는 거는 인정하지만 아직 경기 사이클이 우상향이지만 그래도 어떤 확장 국면은 아니기 때문에 코스피가 맘 놓고 우, 우상향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어떤 생각이 있고요. 어, 이거는 이제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는 거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시세는 이렇게 가지 않고 왔다 갔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어떤 이런 단기적인 어떤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자리들이 있는데 지금이 그런 자리로 보인다라는 것이고 이런 자리라면 5에서 10% 정도 조정 가능성을 열어둘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제가 좀 더 지수는 조금 더 명확하게 해서 좀 보고요.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주말 잘 쉬시고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